미국 사회를 뒤흔든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3억 달러를 익명으로 기부 2,500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익명 봉사란 있을 수 없다며 냉소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만에 정전과 혹한으로 200명이 대피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을 지켜낸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의 기부로 운영된 청소년 센터였습니다. 결국 의심하던 세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선행은 어떤 역사를 남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교육학을 전공 중인 대학원생 에밀리 카터입니다. 10년 2,500명 3억 달러. 이 세 개의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청소년 센터 앞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교육학 대학원생인 저는 이 장학금 프로그램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가족이 과거 장학금 사기단체에 속은 경험 때문에 유명인들의 선행은 모두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기부금이라면 더욱 의심스러웠죠.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벽면에 빼곡히 붙어있는 졸업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년 250명씩 선발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왔다고 했습니다. 연간 3천만 달러씩 총 3억 달러 규모죠. 이름 없는 돈이 수천 아이의 미래를 책임진다니 말이 됩니까? 센터 직원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기부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고 자금 운용 내역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뒤지면서 발견한 송금 기록들을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해외 계좌에서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스위스, 케이맨제도, 싱가포르,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분명 이 뒤에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의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을씨년스러운 겨울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도 차가운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순수한 의도일까요? 언론과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제가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해외 자금 세탁 의혹,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시의회 의원 로버트 밀러의 목소리가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거를 6개월 앞둔 그에게는 완벽한 공격 소재였죠. 정체불명의 거액 기부금이라니 얼마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인가요?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청소년 센터 앞에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질문들 사이에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밀리 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단순히 조사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번진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돈이 불법적인 경로로 들어온 것일까요? 밀러 의원은 다음 날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어요. 시민들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언론에 그대로 실렸고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앞에 시위대가 나타났어요. 불법 자금 OUT.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라. 구호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 동네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센터 운영진에게 내려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내일로 프로그램은 끝입니다. 시 교육청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운영비의 54%가 해외 계좌에서 유입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스위스 은행의 송금 내역, 케이맨 제도를 거쳐온 자금들. 이 모든 게 의심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2,500명의 학생들이 받고 있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제가 시작한 조사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런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걸까요?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마리아 곤잘레스는 19세 간호학도였습니다. 센터 2층 상담실에서 그녀와 마주 앉으니 깊은 갈색 눈동자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며 월 1,200달러를 벌었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다친 후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50도 없던 내가 지금은 간호사로 생명을 살릴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제임스 워싱턴이었어요. 농구로 대학에 가려던 꿈이 부상으로 무너진 후 이 프로그램 덕분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키 190cm의 건장한 체격이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제 동생도 대학 못 가요. 제임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동생 토니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내년 장학금 신청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센터장 윌리엄스 씨가 보여준 통계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 지역의 대학 진학률이 2014년 38%에서 2024년 72%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매년 250명씩 선발하는데 신청자는 800명이 넘어요. 윌리엄스 씨의 설명을 들으며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멘토링, 진로 상담, 인턴십까지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졸업생들의 환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50여 명의 졸업생이 후배들을 위한 멘토로 활동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액이지만 기부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정말 순수한 선의로만 가능한 걸까요? 연간 3천만 달러씩 10년간 지속한다는 게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마리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건 분명해요. 그녀의 순수한 감사함 앞에서 제 냉소주의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무언가의 이면일까요? 진실을 향한 제 여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오후 3시 시카고에 50년 만에 최악 한파가 몰려왔어요. 영하 22도. 온도계의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풍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대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센터의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윌리엄스 센터장이 급하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집에 난방이 안 되는 분들은 센터로 오세요. 48시간 대피소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홀어머니와 새 아이였어요. 막내는 겨우 2살쯤 되어 보였는데 파란 입술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여기가 집보다 따뜻하네요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노인들, 어린 가족들, 혼자 사는 청년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센터의 작은 강당에 모여들었어요. 꺼진 집보다 이 작은 강당이 더 따뜻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센터 직원들의 대응이었어요. 비상용 담요 500장, 통조림 음식 1000개, 생수 2000병이 창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응급처치소를 차렸고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약품까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재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창문에 성에가 두껍게 끼었어요. 발전기 연료가 떨어지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대형 트럭이 도착하면서 추가 연료와 식료품이 실려왔습니다. 누가 주문한 건지 아무도 몰랐지만 배송기사는 이미 결제 완료됐다고만 했어요.
48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200명이 추위를 피해 생명을 구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런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센터의 연간 예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거든요. 정전이 복구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준비와 대응 뒤에는 분명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까지 미리 준비해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시티은행 금융범죄수사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송금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매년 1월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300만 달러가 송금되고 있었거든요. 이 계좌의 실명 확인이 가능할까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렵지만 수사기관 요청이면 가능해요. 다행히 FBI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었죠. 송금 출처를 역추적하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자금이 MLS 메이저리그 사커 선수 급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론토 FC, 시카고 파이어, 로스앤젤레스 FC. 여러 팀을 거쳐온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MLS 선수 중에서 이런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10년간 꾸준히 말이에요.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정확히 300만 달러씩 총 3억 달러의 송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금액의 규모와 지속성이 일반적인 선수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송금인 코드였습니다. HSM 2024 CHI1 같은 형태의 고유 번호가 모든 거래에 붙어 있었거든요. HSM. 이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MLS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리스트를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론토 FC에서 활약했던 한국 선수의 이름과 이니셜이 일치하는 거예요. 손흥민이었습니다. 축구장의 골보다 이 송금 기록이 더 위대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며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니 전율이 일었어요. 정말로 그가 10년간 3억 달러를 익명으로 기부해온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어요. 왜 시카고의 이 작은 동네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익명을 고집하는 걸까요? 추가 확인을 위해 토론토 FC 구단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지만 목소리 톤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시카고 빈곤 지역 아이들을 도운 익명의 기부자는 바로 손흥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공개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을 때 예상치 못한 폭탄 고백이 터졌어요. 에밀리야, 사실 너도 그 장학금을 받았었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덜컹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12살 때였지. 2014년.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 학비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카고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2014년 1월 15일자 승인 통지서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에밀리 카터 연간 학비 및 교재비 지원 승인. 금액은 5,000달러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그랬어. 그냥 엄마가 돈을 마련했다고 했잖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학용품이 풍족해졌던 것, 방과 후 학습도 할 수 있었던 것, 고등학교 진학 준비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게 이 장학금 덕분이었다는 거였죠. 제 목숨을 구한 이름 없는 손길이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2년 전 저를 도왔던 그 익명의 기부자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받았던 지원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언니가 주 2회씩 와서 공부를 도와줬고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언니 기억나니? 하버드에서 온 마리 선생님. 어머니의 말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마리 선생님이 저에게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했던 말이요. 결국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조사를 하게 된 것도 모든 게 12년 전 받았던 그 도움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운명의 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수혜자가 성인이 된 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이를 도울 것을 권장함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마치 선순환의 고리를 미리 계획한 것 같았어요.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제가 왜 이 프로그램에 이끌렸는지, 왜 진실을 밝히고 싶었는지. 12년 전부터 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였던 거예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손흥민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토론토 FC 훈련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첫 마디에 숨이 멎었어요. 10년간 익명으로 진행해온 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축구를 통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진짜 선행은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시카고를 선택하셨나요? 손흥민의 대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2013년 시카고 파이어와 경기를 했을 때 경기장 밖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축구공 하나 사기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요. 총 3억 달러라는 거액을 혼자 기부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단 한 명의 꿈이 더 소중합니다. 2,500명이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제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이름을 알리는 순간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 중간에 화상 연결로 마리아 곤잘레스가 등장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손흥민 선수님 덕분에 저는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손흥민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길 바라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회견이 끝난 직후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했어요. 샵 손흥민 샵 기부 히어로 샵 시카고드림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관심받는 게 불편하다며 인터뷰를 피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다른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메시, 호날두를 비롯해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손흥민처럼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12년 전 저를 도왔던 그 익명의 손길이 누구였는지 이제 알게 됐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로 조건 없는 선의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받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매칭 펀드 10억 달러를 조성하여 전국 50개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시카고 청소년 센터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었고 다른 주에서도 견학단이 몰려들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10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2,500명 중 300명이 페이 잇 포워드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나선 거였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마리아 곤잘레스는 간호사가 된 후 첫 월급의 10%를 후배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50도 없던 제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며 환히 웃었습니다. 제임스 워싱턴은 IT 기업에 취직한 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에 와서 후배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연방 매칭 펀드 덕분에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알래스카부터 플로리다까지 미국 전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추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며 축구에 집중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선행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도 변화했어요. 대학원 논문 주제를 익명 기부의 사회적 파급 효과로 바꿨고 졸업 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2년 전 받은 도움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카고 스카이라인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건물들이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찬 도시 같았거든요. 한 사람의 숨겨진 선의가 어떻게 전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 목격한 저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대한 선순환의 고리가 미국 전역에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